네, 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극좌표에서 표현되는 2차 곡선까지 알아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수열과 급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이 강의할 때 사용되는 책을 번역서를 좀 사용해 달라라는 요청이 몇 분이 계셔서 이번 시간부터는 미적분학책 번역책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번역본과 원서의 차이점은 챕터가 하나가 번역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원서에서는 미분방정식이라는 그 챕터가 하나가 있는데, 번역본에서는 아예 그 챕터 자체를 빼버리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꾸리다 보니까 사실 원서에서는 무한수열과 무한급수가 11장 챕터 11이었는데 번역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한 장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10장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까지 보셨던 분은 좀 헷갈리지 마시고, 사실상 지금 10장 무한수열과 무한급수는 원서의 11장과 같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다, 뭔가 혼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한수열과 무한급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물론 무한수열도 좀 많이 다뤄봤지만 유한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또 급수도 뭐 부분합 그리고 무한급수도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라 여기서 크게 뭐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때에 배웠던 걸 좀 떠올리시면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수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학자들은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수열이라는 것은 우선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고, 이제 f가 자연수의 집합에서 어떤 원소 n을 하나 선택을 한다면 그게 f of n,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 f of n은 이것은 실수겠죠. 실수가 되는 하나의 실수에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f of n이라고 하면 이것을 바로 an으로 이렇게 생각하겠다. 일종의 수열을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많이 바라봅니다.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정의를 했으면 여러 가지 또 노테이션, 기호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무한수열에서는 저희가 수열이 an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고등학교 때 보셨다시피 이렇게 수열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좀 더 자세하게 그냥 an 뿐만 아니라 무한수열이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부터 무한수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예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뭐 A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점 무한히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수열은 뭐 익히 잘 아시니까 이렇게 됐고요.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열 n번째 항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다음 예에서는 수열의 세 가지 표현법을 보여준다. 방금 말씀드린 그 표현법이죠. 자, 밑에는 이런 예도 있네요. an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열을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함수 표현처럼 우리가 보통 함수는 fx는 뭐 어떤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an은 어떤 n에 관한 n에 관한 뭐 다양한 식일 수도 있고 다항식일 수도 있고 뭐 지수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n에 대한
n에 관한 식,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을 보시면, 자, 일반항이 n 더하기 1분의 n인데 첫 번째 항부터 무한, 그러니까 무한수열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항부터 하나하나 나열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B번도 비슷한 예제고요. 3번 한번 보면 루트 n-3이라는 일반항인데, 여기서는 n이 3부터 시작할 수 있다. 꼭 n이 1부터 시작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n이 3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뚜뚜뚜 간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되고 n은 요거다 이렇게 써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소의 알과 비슷하게 수열을 나타내면 n에 3을 집어넣으면 0, 4를 집어넣으면 1, 뭐 이런 식으로 뚜뚜뚜 일반항. 그리고 코사인 6분의 n파이가 일반항이다. 그러면 n은 0부터, 이번엔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0부터, 이것도 일종의 무한 수열입니다. 일반항은 AN은 이렇게 표현되고, n은 0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1을 집어넣으면 6분의 파이니까 2루트 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좀 요거는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같은 수열이라도 표현 방법은 몇 가지 다양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보면 자, 처음 몇 항이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항은 5분의 3이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5분의 4고, 세 번째 항은 125분의 5고, 이거 보니까 이제 패턴을 조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위에 분자는 어떻게 가나요? n이 1일 때 이 항의 인덱스보다 꼭 2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n 더하기 2가 분자가 되겠고, 분모는 지금 첫 번째 항에는 5, 두 번째 항에는 25, 세 번째 항에는 125. 그러니까 5에 계속 제곱수행이 되죠. 그러니까 5에 n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앞에 부호가 왔다 갔다 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홀수항들은 양수고 짝수항들이 음수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그냥 n을 하면 짝수항이 양수가 되고 홀수항 음수가 되는데, 이번에는 홀수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든지 마이너스 1을 하든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는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에 5n에 n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렇게도 뭐 무관합니다. 마이너스 1 5n n 더하기 2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을 한번 볼까요? 예제 3번. 예제 3번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희가 대부분의 수열은 뭐 어떤 예제 2번처럼 일반항은 얼마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는 수열을 대부분 다뤘는데, 사실 이렇게 일반항이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또는 표현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한번 예제 3번에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인지시키려고 예제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A번 PN이라는 것은 N년도 1월 1일 현재 세계의 인구,
인구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굉장히 늘어나긴 하는데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된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쭉 항별로 이렇게 2000년도, 2001년도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열이니까. 근데 이걸 하나의 정해진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열이죠. 또 이 B번은 여기 이 자연상수 2가 이제 무리수죠. n번째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릿수일 때 AN은 n번째 자릿수에 소수점 n번째 자리에 그 자릿수 숫자. 그런데 사실 이제 무리수는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여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만 할 수 있지 일반항으로 AN은 얼마다 깨끗하게 표현된, 깔끔하게 표현된 어떤 식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유명한 그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해서 세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항 더해서 네 번째 항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항 더해서 그 다음 항,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요런 수열도 사실 일반적으로 요런 점화식으로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제 깔끔한 어떤 n만의 어떤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예제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13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토끼 번식 관련돼서 이제 풀었죠. 자, 다음에 수열에 저희 관심 있는 극한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유한수열보다 무한수열에 관심이 있고, 그 무한수열의 극한이 어디를 가냐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수열의 수렴 또는 발산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죠. 정확하게 엄밀하게 살펴보시죠. 수열 AN이 n을 충분히 크게 해서 일반항 AN이 L에 접근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수열 AN의 극한은 L이다 라고 쓰고 노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은 L로 수렴한다. 또는 이제 좀 말로 풀었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은 L로 간다. 이렇게 표현되고, 지금 리미트 AN이 L로 갈 때는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 AN은 L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L이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등등 하나의 실수 값으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다 발산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정의죠. 근데 밑에 2번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함수에서 얘기하는 입실론 델타의 정의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고, 함수에서 입실론 델타로 극한을 정의한다면 수열에서는 입실론 n으로 극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앞에서 저희가 입실론 델타로 함수를 정의한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어떤 x가 a로 갈 때 함수 f of x가 L로 수렴한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임의의 양수, 아주 작은 숫자죠.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작은 양수 입실론을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오건 간에 나는 굉장히 작은 양수 델타를 찾아서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함수의 극한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델타가 어떤 델타냐면 x와 a 사이의 거리가 x와 l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또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연속이죠. 빼고 이러한 델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 x와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와 그 극한값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델타를 내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굉장히 이 정의와 함수의 입실론 델타 정의와 이 수열의 입실론 n 정의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입실론 델타 관련된 정의가 좀 어려우시면 지금은 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배우시지만 사실 수학 전공을 하시지 않고 그냥 1학년 때 미분적분학만 듣고 뭐 공과대학이나 다른 전공을 하시게 되면 굳이 입실론 델타 정의에 대한 깊은 의미 이런 것들을 굳이 파고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래도 정의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 입실론 굉장히 작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선 작은 델타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자연수 n 하나를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쬐끄만 입실론 하나 갖고 오면 나는 큰 자연수 하나를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큰 자연수가 어떤 큰 자연수냐면 그거보다 만약에 더 큰 자연수 인덱스 자연수를 인덱스로 잡아서 그 엄청나게 이제 n이 커졌으니까 굉장히 큰 자연수 n이니까 그 여기 약간 좀 흐리네요. 여기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그 엄청나게 커진 이 작은 자연수 n이죠. 그러니까 수열이 항이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막 1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번째 항일 수도 있고 그 항이 이 실수 L 값의 차가 두 차를 비교해 보니 입실론보다 이 굉장히 작은 양수 입실론보다 더 작게 성립하는 그런 자연수 n만 내가 찾아주면 이 수열 A는 실수 L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른쪽 이제 입실론 델타처럼 한번 좀 줄여서 간결하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큰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큰 자연수보다 만약에 더 큰 인덱스 더 큰 자연수에 대해서 그 큰 번째 항과 L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지는 그러면 이게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L로 수렴한다 라는 정의가 됩니다. 자, 수열의 정의 여기 화살표가 하나 빠졌네요. n이 엄청 커지면 그럴 때 이게 만족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자, 이런 수열의 정의를 이제 약간은 직관적인 정의 1번과 엄밀한 입실론 n 정의를 통해서 둘 다 한번 봤고요. 지금은 당장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수열의 정의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수열의 수렴 정의를 그림으로 보면 여기 그림 3번.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떤 L이라는 이 숫자에
y는 l이라는 뭐 수평 직선이죠. 여기에 점근선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점근하게 되는, 그러면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하면서 이렇게 약간은 진동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항이 이 x축에는 1, 2, 3이라는 n이죠. 인덱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되기 때문에 x축은 사실은 n축과 실수축, y축이 아니라 실수축의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점점 이렇게 항이 자연수가 쭉 증가할수록 이 수열의 이 값들이 점점 L에 뭐 어떻게 진동하면서도 계속 점근을 하게 되죠. 수렴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저희가 입실론 n을 정의를 해봤기 때문에 입실론 n 정의에 대한 그 의미를 그림사에서 한번 보면 이거 상대방인 거죠. 나 굉장히 작은 입실론인데 너 이 L 값보다 L-입실론이라는 굉장히 작은 왼쪽, 그리고 L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아주 바로 오른쪽, 이게 그 열린 구간은 굉장히 좁은 구간입니다. L-입실론과 L 플러스 입실론, 이 구간을 제시하는 거죠. 입실론 상대방이 너 요 구간 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 어떤 수열의 값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언제 되냐? 나는 이 a n 플러스 1번째부터는 요 구간 안에 있는 전부 다 요 구간 안에 있는 값들로 수열의 그 값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n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찾아서 있어 라고 해주면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면 여기 아니라 지금 그러면 넌 더 작은 입실론 생각하면 요 구간이 더 작아지는 거죠. 요 구간 안에 수열의 항들이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더 큰 n을 잡으면 되는 거죠. 더 큰 자연수를 잡아서 그거보다 더 큰 항에 대한 an을 요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과 내가 티격태격 하다 보면 입실론은 점점 작게 잡힐 거고, 그러면 이 구간이 점점 좁혀 들어갈 거고, 이 an은 수열은 아무리 작은 구간을 잡더라도 그 안에 내가 다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한 점에서 수렴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거를 그림 5번에서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표현을 했고요. 자, 상대방이 쨍끄만 입실론을 잡아서 L이 여기 있고 L 빼기 입실론, Y는 L 빼기 입실론과 Y는 L 플러스 입실론이나 요 수평 직선 사이에 수열의 어떤 값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글이 만약에 모양이 이렇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가 n이라는 큰 숫자인데 그 다음 수열, 여기가 n 플러스 1이죠. 다음 항 A에 n 플러스 1항부터는 전부 다 요 안에 다 들어오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요 n을 제시를 할게.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실론 n으로 수열의 수렴 정의를 한번 봤고요.